중국 윈난성, 해발 2700m 고산지대에 자리한 루구 호수. 이 호수의 신비로운 안개 속에서 천년의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모서족. 그들은 사랑의 규칙을 스스로 정한 사람들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지 않고도 평생 사랑을 나누는 주온의 마지막 실천자들로 세계에서 유일한 모계사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은 화방이라는 중요한 방에서 독립적인 삶을 이어갑니다. 남성은 이 화방을 밤에 찾고 아침이면 떠나는 독특한 사랑법으로 낭만과 자유를 즐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약 60년간 그 화방을 지켜오면서 평생 6명의 남자와 주온을 실천해 온 72세 아나 할머니입니다. 지금부터 시간의 강을 거슬러 그 흥미로운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나예요. 올해로 72해를 살았으니 이 루구 호수만큼이나 오래된 이야기들을 품고 있지요. 이곳은 제 화방입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주어진 세상의 전부이자 저의 모든 사랑과 삶이 머물렀던 공간이지요. 수많은 밤, 수많은 발걸음들이 이 작은 창을 통해 오고 갔고 그 발걸음마다 저희 삶의 무늬가 새겨졌습니다. 이제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희미해져 가는 기억들이지만 이 방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노라면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아는 결혼과는 아주 다를 거예요. 하지만 이 또한 한 생을 채운 진실한 사랑과 삶의 방식이었지요. 오래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까요? 모서족 소녀들에게 13세는 특별한 나이입니다. 이들은 이해의 성인식의 일종인 치자식을 치르고 그들만의 독립된 공간인 꽃방이라 불리는 화방을 얻게 됩니다. 모계사회의 엄격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인식은 소녀가 여성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의례인 동시에 삶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모서족 가옥인 몽릉방은 주온 문화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통나무로 지어진 이 집은 공동생활을 위한 큰 중앙 공간과 각 여성 가족 구성원을 위한 독립된 방인 화방으로 나뉩니다. 화방은 주로 2층에 위치하며 외부에서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작은 창문이나 별도의 계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13살 되던 해, 눈이 막 녹기 시작하던 봄이었죠.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고 현명한 할머니께서 제 머리에 치자화를 꽂아주셨어요. 하얀 꽃잎이 제 머리카락에 닿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왠지 모르게 두려웠답니다. 이제 저도 어엿한 어른,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여인이 된 거니까요. 제 화방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저만의 공간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좋았어요. 폭신한 침대, 작은 난로, 그리고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볼 수 있는 작은 창문까지. 이 창문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밤에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이 창문을 열어주면 그는 화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죠. 제가 원하지 않으면 창문을 닫고 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저만의 성이었어요. 모서족 사회에서 주온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입니다. 성인식을 치른 남녀는 서로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연애 관계를 맺습니다. 남자는 밤에 여자의 화방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해가 뜨기 전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나야, 너의 화방은 너의 자유와 행복이 시작되는 곳이란다. 하지만 명심하렴. 너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단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창문을 열어주렴. 어머니의 말씀처럼 화방은 저희 선택을 존중받는 공간이었죠.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으니까요. 성인식을 치른 후, 제 화방 창문 밖으로 처음 발소리가 들려왔을 때의 떨림은 아직도 생생해요. 밤마다 여러 남자의 발걸음이 이어졌죠. 어떤 이는 담뱃대로 창문을 가볍게 두드리고, 어떤 이는 짧은 노랫소리로 제가 깨어있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모서족 남자들은 밤이 되면 짝을 찾아 마을을 돌아다니곤 했답니다. 이 행동을 저희는 주혼이라고 불렀어요. 글자 그대로 걸어 다닌다는 뜻이죠. 주혼은 단순한 성관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며 사랑과 유대감을 쌓는 과정입니다. 또한 이는 모서족 모계사회의 근간이 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여성이 가문의 중심이고 자녀는 오직 모계의 혈통을 따릅니다. 남성들은 배우자의 집이 아닌 자신의 어머니의 집에서 평생을 살아가며 외삼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저는 평생을 저희 화방에서 살았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 화방은 제가 속한 세계였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저희 삶을 꾸려나가는 공간이었어요. 화방의 문턱을 넘어섰던 그날, 저는 비로소 진정한 모서족 여인으로 거듭난 것이죠. 지자식을 치르고 어엿한 화방의 주인이 된 아나.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설렘과 기대로 가득합니다. 모서족 청춘들에게 사랑은 언제나 자연의 순리처럼 다가왔고, 그 첫 만남은 대개 마을의 축제나 공동체 활동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마주치고 마음이 통하면, 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이 화방으로 향합니다. 제 화방 창문 밖으로 처음 발소리가 들려왔을 때의 떨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는 바로 루산이었답니다. 햇살처럼 환하고 호수처럼 맑은 눈을 가졌던 소년이었죠. 저보다 2살 많았었나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의젓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루산을 처음 만난 건 봄맞이 축제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흥겨운 날이었죠. 그는 나무 타는 솜씨가 정말 뛰어났어요. 높은 나무 꼭대기까지 쏜살같이 올라가서는 제게만 몰래 예쁜 꽃을 따서 던져주곤 했죠. 그의 쾌활하고 장난기 넘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답니다. 낮 동안에는 애써 모른 척했지만 밤이 되면 제 마음은 온통 루산으로 가득 찼어요. 모서족의 남성들은 주로 어업, 농업, 혹은 가축을 돌보는 일에 종사합니다. 루산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사랑하는 이의 화방을 찾아가고, 낮에는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었죠. 밤마다 루산은 제 화방을 찾아왔어요. 그는 올 때마다 작은 들꽃이나 호수에서 잡은 싱싱한 물고기를 가져다 주곤 했지요.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앉아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낮 동안 있었던 일들, 물고기를 잡다 겪었던 재밌는 일들, 어린 제가 상상하는 미래의 꿈들. 그의 목소리는 늘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고, 함께 있는 시간은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값졌어요. 주혼 관계는 결혼이라는 제도처럼 영원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관계의 시작만큼이나 끝 역시 자연스럽고 유연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거나 더 이상 상대방에게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남자는 화방을 찾는 발걸음을 멈추거나 여자가 창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관계는 자연스럽게 종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난이나 원망, 법적인 다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루산과의 관계는
2년 정도 이어졌던 것 같아요. 풋풋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의 발소리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무언가 잘못했나 싶어 마음을 졸이기도 했지만 곧 그게 우리의 끝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저는 그의 발걸음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지요. 서운하거나 섭섭하지는 않았어요. 저희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주호는 시작만큼이나 끝도 자연스러웠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그는 저의 첫사랑이자 제 화방에 처음 발을 들인 남자였습니다. 루사는 저에게 사랑의 설렘과 아쉬움을 동시에 가르쳐 주었지만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관계의 의미를 알게 해 주었지요. 저는 그렇게 한 뼘 더 자랐고 제 화방의 문은 다시 열릴 준비를 했습니다. 첫사랑과의 아련한 이별 후 아나의 삶은 다시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소족 사회에서 관계의 시작과 끝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 어느 누구도 그로 인해 상처받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나의 화방은 언제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나의 삶에는 새로운 발걸음이 찾아왔습니다. 루산과의 인연이 끝난 후 한동안은 저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 제 화방 창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콴이었어요. 콴은 루산과는 정반대의 남자였답니다. 말이 많지 않고 조용했지만 그의 눈빛은 늘 따뜻하고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죠. 콴은 저보다 5살 정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마을에서 손재주 좋기로 소문난 목수였죠. 저희 집 지붕이 낡아 비가 새면 그는 아무 말 없이 찾아와 뚝딱뚝딱 고쳐주곤 했습니다. 묵묵히 저와 제 가족들을 살뜰히 챙겨주는 그의 모습에 저는 깊은 신뢰를 느꼈어요. 밤에 제 화방에 오면 그는 제게 낮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거나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특별히 다정한 말을 건네지 않아도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죠. 콴과의 관계는 아나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 속에서 아나는 생애 첫 아이를 품게 됩니다. 모소족 사회에서 아이는 오직 어머니의 혈통을 따르며 목의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됩니다. 아버지는 생물학적 존재일 뿐 아이의 양육 의무나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콴과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나이라고 지어주었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제 화방에 가득 찼을 때의 그 감격은 정말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콴은 나이를 정말 예뻐했어요. 가끔 낮에도 저희 집을 찾아와 아이를 안아주거나 작은 장난감을 만들어주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나이는 철저히 저희 가족, 즉 저희 어머니와 외삼촌 그리고 이모들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콴은 나이의 아버지였지만 저에게는 남편이라는 개념이 없었듯 나이에게도 아버지는 멀리서 지켜보는 존재였죠. 저희는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콴과의 인연은 나이가 3살이 되던 해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특별한 이유나 다툼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끝이 났죠. 아쉬움은 있었지만 저는 나이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집중했습니다. 제 화방은 이제 저만의 공간이 아닌 나이의 공간이기도 했으니까요. 콴과의 관계가 끝난 후 아나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준 인연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콴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남자였습니다. 콴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화방에 새로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징안이었어요. 징안은 저보다 4살 정도 어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을에서 소문난 씨름꾼이었고 힘이 넘치고 활달한 성격이었죠. 그의 웃음소리는 언제나 저를 기분 좋게 해주었습니다. 징안은 사냥도 잘하고 힘든 농사일도 거뜬히 해내는 든든한 남자였어요. 밤에 제 화방에 오면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나게 낮 동안의 모험담을 이야기하곤 했죠. 그의 젊고 넘치는 에너지는 저에게도 활력을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징안과의 만남을 통해 아나는 두 번째 아이를 얻게 됩니다. 아들은 모계 혈통을 잇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모계 가족의 소중한 일원으로서 사랑받고 자라납니다. 외삼촌들은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징안과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루루라고 지어주었죠. 루루는 징안을 닮아 활달하고 장난기가 많았어요. 징안도 루루를 무척 예뻐했습니다. 가끔 루루를 안고 씨름하는 신용을 하거나 어깨에 태우고 놀아주기도 했죠. 하지만 징안 역시 저의 가족이 될 수는 없었고, 루루는 저희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특히 저희 외삼촌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모서족에게 외삼촌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루루가 남자 어른의 지혜와 강인함을 배울 수 있도록 늘 옆에서 도와주었답니다. 징안과의 인연도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그는 더 젊은 여자에게 마음이 갔을지도 모르죠. 혹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비난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온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루루는 제 품에 있었고, 저는 두 아이와 함께 더욱 굳건히 제 화방을 지켜나갔습니다. 화는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징안은 저에게 활력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각기 다른 두 남자와의 만남은 저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아나의 삶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모서족의 여성들은 이렇게 아이를 낳고 기르며 가족의 중심으로서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주호는 한 개인의 사적인 관계를 넘어 모계 사회의 건강한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나의 화방에는 이제 새로운 의미를 지닌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단순한 설렘을 넘어 삶의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런 만남이었죠. 시간이 흐르고 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채워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화방에 찾아온 4번째 인연은 바로 바오였어요. 바오는 저보다 10살 정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푸근한 인상과 인자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답니다.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분 중 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죠. 바오는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마다 제 화방에 오면 우리는 침대에 기대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제 아이들에 대한 고민, 가족에 대한 걱정, 혹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까지. 그는 늘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와 현명한 조언을 건네주었습니다. 바오와 함께 있는 시간은 마치 조용히 흐르는 강물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정신적인 동반자이자
삶의 지혜를 나누는 스승과도 같았지요. 우리는 그 어떤 특별한 약속 없이도 서로에게 가장 깊은 신뢰를 가졌습니다. 바오와의 관계는 아나의 삶의 깊은 안정감과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두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오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모서족의 주호는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이처럼 깊은 정신적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바오와 저는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10년 가까이 그의 발걸음은 매일 밤 제 화방을 찾았지요. 그는 늘 저희 든든한 나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 어느 날부터 바오의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조용히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을 함께했던 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그가 제 삶에 남긴 지혜와 따뜻함을 영원히 간직할 거예요. 바오는 저에게 가장 큰 위로와 안식처를 주었던 남자였습니다. 바오와의 깊은 인연을 뒤로하고 아나의 삶은 다시금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바오와는 또 다른 활기와 즐거움을 선사해 줄 인물이었습니다. 삶의 지혜가 쌓인 아나에게는 이제 어떤 인연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바오가 떠난 후 한동안은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바오와의 추억으로 가득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 화방에 다시 활기찬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웨이였어요. 웨이는 저보다 1살 정도 어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을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이었는데 늘 웃음이 많고 유쾌한 남자였지요. 웨이는 마치 바람처럼 자유롭고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밤마다 제 화방에 와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재미있는 농담으로 저를 웃게 만들었죠.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저에게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늘 마음이 가벼워지고 즐거웠어요. 웨이와의 만남은 아나에게 세 번째 아이를 안겨주었습니다. 딸 나시의 탄생은 아나의 가족에 다시 한번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화방은 더욱 풍성하고 활기찬 공간이 되었습니다. 웨이와 저는 셋째 아이, 딸 나시를 낳았습니다. 나시는 웨이를 닮아 재롱둥이였어요. 웨이는 나시를 무척 예뻐했고, 제가 밭일을 나갈 때면 가끔 화방에 들러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늘 웃음꽃이 피어났지요. 하지만 웨이는 시장을 따라 먼 마을로 장사를 다니는 일이 잦았고, 서서히 그의 발걸음도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서 우리의 인연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웨이와의 인연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기쁨과 웃음, 그리고 또 하나의 소중한 생명을 선물해 주었지요. 제 화방은 그렇게 수많은 발자국들로 채워졌고, 그 발자국들은 저희 삶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남자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사랑과 기쁨, 지혜와 위로, 그리고 삶의 다양한 색깔들을 경험하게 해주었답니다. 바오와의 깊은 정신적 유대, 그리고 웨이와의 유쾌한 인연까지 아나의 삶은 다양한 사랑과 인연으로 채워져 왔습니다. 이제 그녀의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나거나 혹은 가까운 화방에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화방은 다시 조용한 안식처가 되었고 아나의 삶에는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서족의 주호는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년의 삶에도 따뜻한 동반자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인연은 지혜였습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이미 아이들이 모두 장성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지요. 지혜는 저보다 3살 정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 역시 저처럼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루그 호수처럼 깊고 평온했습니다. 노년의 주호는 젊을 때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밤늦게 제 화방에 찾아오면 우리는 더 이상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저 작은 난로 옆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거나 조용히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죠. 지혜는 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저는 그의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활기 넘치는 만남과는 달리 지혜와의 시간은 마치 조용히 타오르는 모닥불처럼 따뜻하고 은은했답니다. 모서족에게 주호는 평생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위로하며 삶의 외로움을 나누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주호는 물리적인 관계보다는 정신적인 교류와 정서적인 지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으며 남은 생을 함께 채워나갑니다. 지혜는 저의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대화 속에는 서로의 지나온 삶의 그림자들이 스며들어 있었지요. 저는 그에게 저의 깊은 이야기들을 털어놓았고, 그는 저에게 조용히 삶의 마지막 시간들을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그저 제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혜와의 인연도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전 그는 조용히 저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을 지켜보며 저는 한없는 슬픔에 잠겼지만 동시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채워준 그의 따뜻함은 아직도 제 화방에 그리고 제 마음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으니까요. 아나 할머니의 화방은 그렇게 수많은 발자취를 품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설렘부터 삶의 지혜와 안식을 나누는 노년의 동반자까지 그녀의 6번째이자 마지막 인연이었던 지혜와의 만남은 주온이 평생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 모서족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가장 진솔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이 화방에서 자신의 삶을 오롯이 살아냈고 그 모든 인연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나 할머니의 화방은 단순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삶 전체를 담아낸 작은 우주였죠. 13세 소녀의 설렘으로 시작해 어머니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고 때로는 지혜와 안식을 나누는 동반자와의 안식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사랑하고 슬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며 모서족 여인으로서의 모든 삶을 오롯이 살아냈습니다. 저는 평생 6명의 남자를 만났고 이 화방에서 3명의 소중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제 삶의 한때를 채워준 소중한 인연들이었지요. 하지만 제 가족은 오직 저희 어머니와 자매들, 그리고 이 품에서 자란 제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서로를 보살피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없었지만, 외삼촌들과 어머니의 형제들이 제 아이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이상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서족에게는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순리대로 사는 방식입니다. 사랑이 오면 문을 열고 사랑이 떠나면 붙잡지 않는 것. 그 안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온 가족이 함께 키워내는 것. 구속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살아온 주혼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삶이 아주 행복했습니다. 아나 할머니의 평화로운 얼굴에는 루구 호수만큼이나 깊은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과 사랑, 자유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던져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서족의 주혼을 통해 구속보다는 이해와 존중이, 형식보다는 마음의 소리가 더 중요한 삶의 가치를 되새겨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